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법, 미움받을 용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밤낮으로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해 지쳐버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한숨, 소리 한 번에 내가 뭘 잘못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내일도 벅찬데 무리한 부탁을 웃으며 떠하는 적은요? SNS에 사진 하나를 올릴 때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 수십 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착한 사람, 센스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피곤함과 공허함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애들러의 심리학, 그리고 수많은 현대인의 삶을 바꾼 철학인 보탐 미움받을 용기 영어를 바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단단하고 서늘한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1장,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아들러. 심리학은 아주 단호한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돈이 없는 것,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학벌이나 직업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우리는 이것들이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인도에 나 혼자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들이 고민거리가 될까요? 나를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관계의 고민일 뿐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움받는 것에 대한 지독한 공포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무리에서 배제되고 미움받는 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고 칭찬받기 위해 내 진짜 감정을 숨긴 채 카멜레온처럼 주변의 색깔에 나를 맞춥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묻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이 과연 당신의 삶인가?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타인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석에 내가 아닌 타인을 앉혀두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대로만 끌려가면서 어떻게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제2장, 인정욕구라는 달콤한 독약을 버려라.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더 잘하고 싶은 동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 칭찬하는 행위 자체를 수직적 인간관계가 낳은 부작용으로 봅니다. 칭찬이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욕구에 길들여진 사람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원망은 바로 이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터져 나오는 비명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역시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네. 삶의 가치는 남이 매겨주는 등급표가 아니라 오직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3장,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마법의 검. 과제의 분리.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들러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무기가 바로 이 과제의 분리, separation of tasks 입니다. 과제의 분리란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누구의 과제인지를 냉정하게 선긋는 작업입니다. 어떤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상사가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때 내가 먼저 퇴근하면 상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라며 눈치를 보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타인의 과제를 떠안는 짓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과제를 분리해 봅시다.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 나옹제의 뜻 나의 과제. 부하 직원의 퇴근을 보고 기분 나빠하거나 흉을 보는 것. 상사의 과제 상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지는 전적으로 상사가 감당해야 할 그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아도 상사의 마음과 평가를 당신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하려 들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이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속담의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도리를 다하는 것,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은 나의 과제이지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일지, 물을 마실지 말지는 타인의 과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는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수많은 인간관계에 짐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 원인론의 환상에서 벗어나 목적론으로 향하라. 우리가 눈치를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상처에서 핑계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남의 눈치를 보는 성격이 되었어. 과거에 친구에게 배신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무서워. 프로이트, 심리학의 원인론, 과거에 상처가 현재를 만든다에 익숙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전면 부정하며 목적론을 제시합니다. 목적론이란 우리가 과거의 원인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과를, 위의 감정과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러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당신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겠다는 현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을 당신 스스로 선택의 무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며 먼저 맞춰주면 최소한 크게 미움받거나 상처받을 일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평생 과거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의 성격을 선택한 것이라면 나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찰나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의 당신의 선택입니다. 제5장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겉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삶.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정확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일부러 나쁜 짓을 해서 미움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하고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2명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고 나머지 7명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그 1명의 시선에 얽매여 나를 사랑해주는 2명과 내 삶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채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연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가장 끔찍한 기만이자 감옥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합니까? 축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내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미움은 오히려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6장 이기주의가 아닌 건강한 개인주의 미움받을. 용기를 갖자는 말이 자칫 남이야 상처받든 말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뜻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과제의 분리와 미움받을 용기는 타인을 무시하고 군림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과제의 분리는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듯 타인이 나의 과제에 간섭하는 것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건강한 바운더리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최종 목표는 철저한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 감각 소셜 인터레스트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타인에게 공헌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주관적인 감각을 통해 진정한 소속감과 행복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늘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미움받을 용기를 낸 사람은 시선을 나에서 타인과 공동체로 돌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건강한 개인주의자는 무례한 요구에는 웃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손을 내밀 줄 아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내게 맞추어 라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극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무대 위에서 조연의 자리를 자처합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착한 딸, 상사의 입맛에 맞는 훌륭한 부하 직원, 친구들에게 욕먹지 않는 무난한 사람이라는 조연말입니다. 무대 중앙의 스포트라이트는 타인에게 비춰둔 채 그들이 박수를 쳐주기만을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며 무대 중앙에 서야 할 유일한 주연, 배우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남들이 당신의 연기를 보고 혀를 끌끌 차든 야유를 보내든 그것은 객석에 앉은 관객의 과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쓰고 싶은 각본대로 춤추고 싶은 대로 무대 위를 자유롭게 뛰놀면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씌우려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타인의 기대를 가볍게 무시하는 용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서늘한 결단도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오늘 이 미움받을 용기를 당신의 가슴에 장착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눈부신 자유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오직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